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9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민주당 대표 아피싯 웨차치와 전 총리가 희귀광물 관련 태국-미국 간 MOU에 대해 정부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아피싯 전 총리는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며 태국의 이익과 환경, 외교적 균형을 고려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국민 참여가 보장돼야 하며 부작용이 예상될 경우 명확한 보상과 전환 계획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태국이 특정 국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세계 주요국과 균형 있는 외교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 간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피싯 전 총리는 국제사회에 태국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고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희귀광물 관련 MOU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차 촘그린 부총리가 국민 몰래 추진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수차 부총리는 이번 협약이 법적 검토를 거친 외교적 준비였으며 기술 교류와 공급망 협력을 위한 틀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MOU는 계약이 아닌 협력의 시작이며 실제 사업 추진 여부는 국민과 국회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전체 맥락을 살펴야 한다며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해 상징적인 무기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태국 국방부는 이번 조치를 평화 구축의 첫걸음으로 평가하며 6주간 3단계에 걸쳐 철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장관 나타폰 장군은 태국은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국격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철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측의 BM-21 다연장 로켓 철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번 조치에는 아세안 감시단도 참여해 3개월간 활동하며 국경 지역 지뢰 제거 작업도 병행됩니다. 국방부는 모든 절차를 신중히 진행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의회 해산 일정과 관련해 기존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 담당 보원사 고한 노 부총리는 10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전국 상황과 관계없이 2026년 1월 이전 해산 계획은 변함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변수로 인해 일정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차분히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해산 연기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정부의 공식 해명으로 예정된 정치 일정이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임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태국 국회 외교위원회가 미국과의 희귀광물 협력 MOU와 관련해 아누틴 총리와 시아삭 외교장관을 공식 소원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정부가 국민에게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라산나 외교위원장은 이번 MOU가 국가 안보와 국민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협상 전 과정과 배경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위원회는 관련 인사들을 청문회에 출석시켜 모든 협상 과정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방침입니다. 태국 정부가 러이크라통과 연말 카운트다운, 송크란 등 주요 축제를 예정대로 진행하되 국민 정서를 고려해 규모와 연출을 조정해 줄 것을 민간에 요청했습니다. 아타콘 관광체육부 장관은 정부는 축제를 금지하지 않으며 이미 준비된 행사나 외국인 관광객이 예약한 일정은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꽃놀이 역시 전면 금지가 아닌 과도한 연출을 자제해달라는 수준의 요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는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공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불꽃놀이를 국왕에 대한 경의 표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태국 아누틴 총리가 캄보디아와의 국경 개방 논의에 앞서 반드시 이행돼야 할 4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누틴 총리는 캄보디아가 먼저 행동해야 한다며 무기 철수, 지뢰 제거, 스팸 범죄 대응, 영토 중처 문제 해결을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태국은 침해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캄보디아가 철수 의지를 보이면 상응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세안 감시단 AOT는 무기 철수와 지뢰 제거 작업을 감독하며
스팸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 협력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사케오 지역의 국경 중첩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이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국경 개방과 외교 관계 복원이 가능하다며 캄보디아의 성실한 이행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해군이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가 발표한 공동선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해군은 이번 선언이 양국 간 상호 존중과 평화적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며 정부가 외교적 해법을 일관되게 우선시해왔음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경선 확장 지연과 지뢰 문제, 허위 정보 유포 등 갈등의 근본 원인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긴장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육상과 해상에서의 주권 수호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며 진정한 평화가 자리 잡을 때까지 국가 방어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과 싱가포르가 디지털 경제와 사이버 범죄 대응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누틴 태국 총리와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 첫 공식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60주년을 맞아 외교 경제 기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싱가포르의 고도 기술 산업 투자에 기대를 나타내며 디지털 결제와 전기차, 헬스케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범죄 대응 회의에는 싱가포르 대표단이 공식 파견될 예정입니다. 태국 총리실은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태국과 뉴질랜드가 농업, 무역, 청정에너지, 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누틴 태국 총리와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 첫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69주년을 맞아 국민 간 연결 확대와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태국 왕실의 시리킷 전왕비 서거에 공식 애도를 표했으며 아누틴 총리는 이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태국산 쌀 구매 확대와 교육 에너지 분야 공동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태국과 베트남이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 확대에 나섭니다. 아누틴 태국 총리와 판민진 베트남 총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 첫 양자 회담을 갖고 경제 외교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베트남의 민간 투자 협력에 감사를 표하며 오는 12월 메콩 난창 정상회의에 맞춰 베트남 총리의 공식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판민진 총리는 태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평가하며 투자자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양국은 최근 발표한 평화 안보 중심의 공동선언에도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태국 총리실은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태국의 대표 기업 CP그룹과 트루 코퍼레이션, 트루이디씨가 글로벌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략적 협력에 나섭니다. 이번 협력은 AI, 클라우드, 보안, 교육, 인프라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태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을 함께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트루이디씨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며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 센터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CP그룹은 AI를 국민 삶과 경제를 바꾸는 핵심 도구로 강조하며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민관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태국을 동남아시아의 AI 클라우드 중심지로 육성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국 중앙은행이 내년 GDP 성장률을 1.6%로 하향 전망하며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위타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GDP 대비 86%에 달하고 부실채권과 연체 비율이 11에서 12%에 이른다며 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자산관리회사 AMC의 역할을 확대하고 금융기관과 공동 투자하는 JVAMC 모델을 통해 부실채권 정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회복 이력을 공유해 금융 시스템으로의 재진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총재는 적정 수익과 사회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AMC 모델이 지속 가능한 회복의 열쇠라며 관련 지침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교통부가 방콕 방야이에서 깐짜나부리까지 연결되는 M81 고속도로를 오는 10월 31일부터 전면 무료로 개통합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모든 차량은
24시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범 개통은 실제 도로 이용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서부 지역의 교통 흐름을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차량 속도는 승용차 기준 시속 80km 이하로 제한되며 일부 구간은 여전히 공사와 테스트가 병행됩니다. 고속도로국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정식 유료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최고 속도는 시속 120km까지 허용될 계획입니다. 태국 경제가 구조적 정체에 빠졌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주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GDP, 수출, 제도 등 8개 주요 지표 모두 순위가 하락했으며 일부는 북한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HA그룹 CEO는 태국은 이미 바닥에 도달했을 수 있다며 사람을 키우는 것, 도전하는 힘을 만드는 것,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라는 3가지 창조를 통해 재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치 구조 개혁 없이는 성장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 고등교육부 장관은 쿠데타, 가짜 민주주의, 반복적 시위라는 3P 악순환을 끊고 세대 간 융합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가 콜라큰 플러스 소비 지원 프로그램 시행에 앞서 QR코드 결제 방식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재무부와 끄룽타이은행은 상점들이 고정된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격이 포함된 일회용 QR코드를 매번 새로 생성해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결제의 정확성과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상점 운영자들에게는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한 필수 절차로 평가됩니다. 당국은 결제 편의를 위해 퉁은 앱을 사용하는 보조기기를 추가로 준비할 것도 권장했습니다. 태국이 오는 11월 16일부터 이틀간 치앙마이에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고위급 회의를 주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말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5차 RCEP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 회원국 간 협력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파지 수타마판 태국 상무부 장관은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공급망 안정성과 다자 무역 체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태국은 개방적이고 투명한 무역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RCEP의 회원국 확대와 FTA 전략을 통해 태국 수출 기회를 넓히고 2027년 협정 재검토를 앞두고 디지털 무역과 친환경 무역,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 개정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RCEP의 실질적 운영과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국 경제가 여전히 불확실성 속의 성장 둔화를 겪고 있습니다. 주택개발협회 명예회장 이사라 분양은 올해 성장률이 2.2%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는 1.6%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수출 둔화, 관광 불확실성,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의 소비 지원책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 있으며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신규 공급이 5만 유닛에도 못 미치며 1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양도 반보세 인하, 토지생명, 대출 보증제도 도입 등 4대 정책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사라 회장은 정부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법원이 왕실 모독 혐의로 기소된 활동가 바이포 탈루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학생 신분이며 자원봉사와 시각장애인 교육 등 사회적 기여를 해온 점을 참작해 형량을 감경했지만 집행유예는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방콕에서 왕실 권한에 대한 여론조사 활동에 참여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법원은 피고가 의도적으로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피고 중 한 명은 사망, 한 명은 도피 중이며 이날 법정에는 바이포만이 출석했습니다. 판결 직후 변호인단은 항소 절차를 시작했고 보석금 10만 밧을 제출해 피고는 석방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은 태국 내 표현의 자유와 왕실 관련 법 적용에 대한 논란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태국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수요가 새로운 기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LWS 위즈더맨 솔루션즈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방콕 내 아속 프롬퐁, 라차다람하고 실럼사톤 지역이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지로 꼽혔습니다. 교통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 도시적 라이프 스타일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방에서는 푸켓, 치앙마이, 파타야가 인기 지역으로 조사됐으며
산업단지 인근의 라ion과 촌부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주로 콘도미니엄을 선호하며 임대 비중이 54%, 구매는 가족 동반자가 중심이었습니다. LWS는 외국인의 높은 구매력과 안정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국 산업부가 사무사콘 지역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이던 전자폐기물 처리 공장을 적발하고 80톤 이상의 폐기물을 압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산업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긴급 대응팀이 현장에 급파돼 실시됐습니다. 적발된 공장은 허가 없이 전자기기 부품을 분해 세척 재활용해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경기준 미달과 사전 신고 누락 등 위반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산업부는 즉각 작업 중단을 명령하고 형사 고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산업부는 불법 운영과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산업 운영의 투명성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태국인들의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울이 전년 대비 검색량 33% 증가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여행지로 떠올랐습니다. 글로벌 여행 플랫폼 아고다는 최근 발표한 조사에서 도쿄가 가족 여행지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디즈니랜드와 단풍 명소 등 가족 친화적인 요소가 인기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여행지로는 파타야, 후아힌, 방콕 등이 상위권에 올랐으며 촌부리와 카오야이도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고다는 숙소, 항공, 액티비티를 통합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여행 준비를 간편하게 돕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태국인의 여행 패턴 변화와 가족 중심 여행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태국의 법치 수준이 여전히 세계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정의 프로젝트가 발표한 2025 법치지수에서 태국은 143개국 중 77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부패 방지 항목은 점수가 하락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태국 정의재단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구조적 개혁과 법치 강화가 시급하다며 정부, 시민,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법치 청사진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1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태국어 설문을 통해 현실 반영을 높였습니다. TG는 앞으로도 법치주의 강화를 위한 포럼과 워크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태국 경찰이 중국인 투자 사기 조직의 수괴로 지목된 링차오 위안을 치앙라이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는 태국인을 고용해 계좌 대여자를 모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수백만 밭을 편취한 뒤 현금을 밀반출해 중국으로 도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와 금융 추적을 통해 조직의 자금 흐름을 밝혀냈으며 공범 여성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해당 조직은 10억 바 이상의 자금을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링차오 위안은 골든 트라이앵글을 통해 현금을 반출하고 미얀마를 경유해 태국에 재입국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뿐 아니라 계좌 명의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유사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태국 기상국이 베트남 남부 해안의 저기압 영향으로 전국적인 비 확대와 일부 지역의 집중호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번 기상특보는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적용되며 북부 중부, 동부 방콕, 남부 상단 지역에서 강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국은 농작물 피해 예방과 건강관리,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실시간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당국의 추가 경보에 귀 기울일 것을 권장했습니다. 태국 푸켓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러이끄라통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24일 시리킷 대비의 서거에 따른 국가적 애도 분위기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푸켓시청을 비롯한 위치, 까뚜, 찰롱, 빠끌로, 시순톤, 나와이 등 7개 지역은 축제와 공연, 경연 등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시민들이 조용히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연못과 강변의 장소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역은 단정한 복장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헌정과 애도의 시간을 갖자는 뜻을 밝혔으며 이번 결정은 국민적 슬픔을 함께 나누고 전통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조용한 기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태국 경찰청이 콜센터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경찰 간부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 감찰부는
직급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증거가 명확하면 누구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돈무안 경찰서 소속 경감이 온라인 투자 사기 조직에 연루돼 해임된 건으로 동료 경찰이 직접 체포에 나선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윤리 규율 점검을 강화하고 국민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모든 수사는 증거 중심으로 진행되며 법과 윤리를 어긴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조직 내 자정 노력과 공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태국 식품의약품안전국이 유명 야돔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미생물 오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홍타이 브랜드 제2형로 생산 노트번호 000332번입니다. 검사 결과 총 호기성 미생물수와 곰팡이, 클로스트리디움균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제품은 2024년 12월 생산돼 2027년까지 유통될 예정이었으며 현재 FDA는 제조 판매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의 구매와 사용을 중단하고 의심되는 제품은 가까운 보건소나 약국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전통의약품의 품질 관리와 소비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